안녕하세요. 안여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장 분석해서 해석한다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전 영상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좀 기초적인 개념부터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찍었던 영상들은 주로 보통 그 문법 문제라던가 논리 문제, 실전 풀이에 초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 분석해서 해석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거를 실제 문법 시험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 것인지, 혹은 빈칸 찾기 문제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문제를 찾을 것인지, 이렇게 문제 풀이, 그런 전략에 조금 더 초점이 있는 영상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 날 보니까, 선생님 보니까 뭔가 대강 중요한 거 뚝뚝뚝뚝 봐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것 같은데 나도 혼자 하고 싶은데 그게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문장 분석을 하는 거를 그동안 너무 연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글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문장 분석이 되면서 중요한 부분들, 제가 키워드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딱딱딱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문장을 상세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래서 그걸 대강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문장 분석에 따라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을 뽑아내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추가로 정보를 주는 것들은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엄청 효율적으로 해석을 해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강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을 탁탁탁탁 뽑아낼 수 있게 해주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문장 분석이라는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즉 문장에서 주어 동사 뭐 이런 거 어떻게 찾는 건지, 문장 분석의 기본 원리부터 조금 더 개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제가 영어 지문을 가져와 봤어요. 보세요. 자,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장에 딱 앉았어. 그럼 독해할 때 보통 뭐가 있죠? 이렇게 한 두 개, 세 개 정도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글이 있죠. 그 한 단락 한 단락을 보면 하나의 단락은 결국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독해를 시작할 때는 우리는 결국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 다음에 그 문장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그 단락들을 어떻게 구획해야 한 다음에 다시 그 단락들을 연결시킬 것인지, 이런 게 바로 독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먼저 볼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을 보려면 여러분은 애초에 독해하기 전에 뭘 먼저 확인을 해야 되냐면, 한 문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문장인지를 언제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는 어디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냐면 어디서? 마침표. 한 문장은 마침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시작부터 마침표까지가, 혹은 느낌표, 물음표, 콜론, 세미콜론처럼 이렇게 문장이 마무리되는 지점까지가 하나의 문장인 거예요. 이 한 문장이 마침표에서 끝난다는 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문장은 쉼표에서 끝날까요? 끝날까요? 그러니까 쉼표 같은 데서 문장 끝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쉼표가 있으면 거기서 끝내야 돼? 아니면 전체 문장을 늘 한 번에 봐야 돼? 쉼표에서 끝내서 이렇게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큰 전체 문장을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단계는요. 자, 그럼 큰 문장을 봤죠. 아, 요만큼이 한 3줄이 5줄이 하나의 문장이구나. 그럼 그 안에서 우리 주어 동사 몇 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어렸을 때 내가 듣기로는 한 문장에 주어 동사는 1개씩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둥이 접속사인 and, or, but 같은 게 문장 2개를 이어주지 않는 한, 한 문장에서 메인이 되는, 주를 이루는 주어 동사 패키지는 1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인이 아니라 서브인, 즉 종속절이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그런 서브가 되는 그런 주어 동사 같은 애들은, 수식어인 주어 동사 같은 처럼 보이는 애들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지만, 그 문장에서 진짜 메인을 이루는 주어 동사는 몇 개다? 1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동사라는 것은, 영어의 동사는 절대 동사만 단독적으로 혼자 나오지 않아요. 동사 구를 이루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동사 구를 봐야 된다는 말은, 즉 동사 패키지를 통째로 봐야 된다는 말은, 동사 뒤에 딸려 나오는 애들까지, 즉 1, 2, 3, 4, 5 형식을 언제나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형식 정도는 좀 아셔야 되는데 그것도 공방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 속에서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는 연습부터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 문장은요, 아무나 막 문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이룰 수 있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보려면 누가 어떻게 이 문장이 될 수 있는지부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이루는 문장의 요소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또 크게는 문장에서 주를 이루는 주 요소가 있고요. 나머지를 이루는 부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주를 이루는 애들이고 누가 나머지 애들인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문장의 주 요소, 문장의 주를 이루는 애들이 누굴까? 라고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입니다. 문장에서 주를 이루는 애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이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뭐다? 수식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요소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고 부요소는 수식어다. 이런 식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주요소는 또 막 아무나 막 다 주어가 되고 아무거나 막 동사가 되고 아무나 막 목적어가 되고 아무나 막 보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어가 될 수 있는 애들이 정해져 있고요. 동사가 있는 애들이 정해져 있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애들이 정해져 있고 보어가 될 수 있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수식어가 될 수 있는 애들도 정해져 있지 아무나 막 다 수식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가 누가 주어가 될 수 있고 누가 동사가 될 수 있고 누가 목적어가 될 수 있고 누가 보어가 될 수 있지 이런 걸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품사로 얘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정답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빈칸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채우셔도 너무 좋고요. 이 빈칸을 하나하나 보면 이 주어 자리에 있는 애의 품사는 뭐밖에 안 되냐면 명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동사 자리에 있는 애는 품사인 동사인 애들밖에 동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도 누구밖에 없냐면 명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명사,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명사. 주어랑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보어라는 애도 주어를 보충 설명하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든 보어가 글 속에서 있을 수 있는데 이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두 개예요. 누구냐면 명사, 형용사. 이건 예시문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이형식 문장 두 개만 한번 외워보면 뭐냐면 나는 학생입니다. I am a student. 그래서 a student가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그럼 보호 자리에 명사 올 수 있나요? 네, 올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로는 you are pretty. 여기서 you 주어 are 동사 pretty가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여기서 얘가 역할이 뭐라고요? 보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you are pretty 하면 주어 동사 보어인데 요 pretty의 품사가 뭐야? 형용사죠. 그러니까 형용사는 보어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두 개인데 누구라고? 명사, 형용사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벌써 다 외우셨죠? 그래서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동사는 동사, 목적어는 명사, 보어는 형용사, 명사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요소도 이런 게 있긴 하거든요. 부요소는 누가 되냐면요. 형용사랑 부사만 수식어가 돼요. 부요소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수식어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글 속에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따지고 보면 형용사 부사이긴 한데 이게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전치사 명사구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혹은 뭐 ing, pp 분사구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게 글 속에서 얘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수식어가 맞는지 아닌지를 실제로 보는 것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주요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고 부요소는 수식어. 그 다음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동사, 목적어, 명사, 보어, 명사, 형용사.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식어. 요 툴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거를 활용해서 말 그대로 어려운 문장에서도 누가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고 보어인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파악해내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주요소, 부요소 중에서 주요소 누구였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주요소들만 활용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은요, 총 한 5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형식을 보면은요, 여기 써놨는데, 요거를 글 속에서 발견하는 걸 저랑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에 어딘가에서 설명한 적 이미 있지만, 요 5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2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사라고 하고 3, 4, 5형식은 타동사라고 하는데 1, 2형식 같은 경우는 글 속에서 해석되는 게 한 가지로만 해석된다기보다는 뭐 주변의 수식어나 앞뒤 맥락이나 이런 관계
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글 속에서 나온다면 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고요. 3, 4, 5형식은 조금 더 쉽게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문장 분석을 했는데 얘를 3형식으로 해석을 했다면 여러분은 주어는 목적어로 동사하다 라고 해석을 하실 거고요. 내가 문장 분석을 했는데 이걸 만약에 주어, 동사, 목적어 그렇게 4형식으로 해석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동사하다, 동사의 주다 등등으로 해석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5형식 같은 경우는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더 다양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주어는 목적어를 보어하게 동사하다, 목적어를 보어라고 동사하다,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동사하다, 목적어를 보어로 동사하다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형식이라는 걸 알아야지 해석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요, 문장의 5형식, 1, 2, 3, 4, 5형식 중에서 누가 제일 쉬워 보이세요? 뭔지는 몰라도 1형식이 괜히 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죠? 짧으니까. 짧으니까 얘가 쉬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글에서는 이렇게 주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요? 부요소인 수식어가 여기저기 막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1, 2, 3, 4, 5형식만 따로 외우는 거는 쉬운데 실전에서 1, 2, 3, 4, 5형식을 발견해서 해석을 하는 거는 이것도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형식이 쉬워 보이지만 여기에 막 수식어가 엄청 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이제 이 중에서 누가 제일 까다롭나요? 뭔지 몰라도 문장 분석에서 주 요소를 뽑아내는 것도 또한 얘네를 해석하는 것도 1형식 부분이 지금 제일 어렵게 보이시죠? 왜냐하면 수식어가 여기저기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보는 것도 헷갈리고 그 나머지 수식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실전에서 만나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 요거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실전 연습을 조금 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연습할 영상은 한양대학교 2019년 5번 지문이에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양대 2019년 4번, 5번 논리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문장 분석해서 해석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염두에 두고 그냥 막 들어갔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그걸 아예 못 본다고 치고 아예 상세하게 문장 분석하는 거랑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문장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잠시 정지하고 연습을 해주세요. 그다음 그게 끝난 다음에 제 영상을 들으시면 그냥 막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단어의 뜻 안다고 그냥 막 유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문장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구나. 이걸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이 가볼게요. 자,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어 동사고 언제나 주어 동사 구를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도 문장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The wealth donor가 주어고요. was known이 동사예요. 왜냐하면 관사부터 명사까지가 하나의 명사거든요. 그래서 the with donor, 더부터 donor까지가 하나의 명사. 그래서 얘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was known이 통째로 동사예요. 왜냐하면 동사할 때 나중에 수시제태를 또 배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알다, know에 해당하는 동사를 수동태로 바꿔놓으면 know를 BPP를 씌우면 be known이 돼요. 그래서 수동태를 통째로 하나의 동사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be known이 하나의 동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부 수식어인데요. 왜 그 다음도 수식어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덩어리를 먼저 끊어보면 뒤에는 세 덩어리로 끊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full 전치사죠. 우리 전치사는 언제나 전치사 앞에 위치하는 누구 앞에?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게 전치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치사는 언제나 명사랑 같이 오기 때문에 전치사, 명사, 구를 한 덩어리로 볼 거다. 예요. 그러니까 for 전치사 그 다음에 his annual act가 하나의 명사죠. 그러니까 전치사 명사구가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of가 뭔지는 몰라도 얘도 전치사 같죠? 그러니까 of 전치사 뒤에 largese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그럼 of largese도 한 덩어리예요. 왜냐면 전명구 한 덩어리로 볼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뒤를 또 보면 throughout이 전치사죠. 그 다음에 더 관사부터 명사까지 하나의 명사죠. 그러니까 더 커뮤니티가 명사. 그래서 through the community도 한 덩어리로 볼 거예요. 그래서 전명구 한 덩어리를 찾았는데 이 수식어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수식어가 누가 누구를 어떻게 꾸며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for annual act가 누굴 꾸며줘요?
known을 꾸며주죠. be known을. 그래서 수식어인데 그 중에서도 부사로 해석됐구나. 뭐 이런 걸 아는 것도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for his annual act 때문에 알려져 있는 거고요. act는 어떤 act? of largesse, 기부의 행위라고 이렇게 of largesse는 act만 꾸며주는구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throughout the community의 전역에 걸쳐서 어디에 붙이면 좋을까요? 뭐 throughout the community 전역에 걸친 기부라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전역에 걸친 기부의 행위를 꾸며준다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전역에 걸쳐서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봐도 큰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여기 어디에 붙이는지에 따라서 해석 자체가 완전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식어는 잘 가른 다음에 얘가 누구를 꾸며주는지 구체적으로 가서 이게 그럴 때는 무슨 뜻이고 이럴 때는 무슨 뜻인지를 좀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be known 다음에 사실 전치사는 이 for만 붙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컨대 만약에 to가 붙어 있다면 be known to 명사가 나오겠죠. 전명구. 그럼 누구에게 알려져 있는지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be known as 명사가 나오면 뭐뭐로서니까 뭐뭐로서 알려져 있는지가 나올 거고요. 이 전치사 for 같은 경우에는 맨날 뭐뭐를 위해라고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유라고 해석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이유를 가리키는 이유의 for인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알려져 있어요? 그게 largesse 기부에 대한 그런 매년하는 액트 때문에 알려져 있어요 정도로 해석을 하면 훨씬 명료하겠죠.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 but이 있어요. but 같은 건 등위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메인 문장이 있지만 but 뒤에도 또 메인 문장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문장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요. 이든모어 빈칸 자리에 1, 2, 3, 4번을 보면 지금 형용사만 들어와 있죠. 그리고 was가 동사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일단 was가 동사니까 아는 건 먼저 동사 처리를 하세요. 그런데 문장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아까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라 그랬죠? 명사다. 명사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분모어 빈칸 자리에는 지금 형용사밖에 없잖아요. 그럼 순서대로 주어 동사 막 처리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주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다? 아까 배웠죠? 명사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주어가 안 돼요. 그럼 이상해야 돼요. 형용사는 주어가 안 되는데 그런데 뒤를 보니까 어떻게? the fact라는 주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듯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응용된 도치된 구문 같은 거를 또 추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도치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도치라는 말이 말 그대로 순서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was, 이건 비동사니까 1, 2형식밖에 안 되잖아요. 이 문장에서 was는요. 2형식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럼 2형식 문장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주어, 동사, 보어잖아요. 근데 보어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건 보어가 문장 앞으로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어가 문장 맨 앞으로 올 때는 그냥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던 주어도 이제 뒤로 넘어가요. 이게 바로 보어가 도치될 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보어가 순서가 원래인데 보어가 맨 앞으로 와. 그럼 어떻게? 주어는 뒤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마치 어떻게? 원래는 주어, 동사, 보어인데 이게 바뀌어서 보어, 동사, 주어가 된 순서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이게 보어의 순서가 바뀔 때의 특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어의 도치라는 이름으로 알아두시면 이걸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모을 빈칸 자리가 형용사니까 주어는 아니었어. was가 동사야. the fact가 명사라서 혹시 얘가 주어인가? 그러면 돌려서 주어 was 빈칸이다. 왜냐면 주어는 보어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니까. 그래서 the fact was 빈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말이 되려나? 라고 봤을 때 여기서 말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마음 편하게 주어 동사 보어가 바뀐 거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형식이면 주어 동사 보어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뒤에 또 뭐가 많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대절 같은 게 수식어절로는 여러 개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대수로 시작하는 절이라서 대절이라고 부른 거고요. 우리가 절이라는 얘기를 볼 때 땐 뒤에 주어 동사 같은 애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 뒤에 나온 애들도 우리가 메인절은 아니지만 서브절을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 뒤에도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 분석하기 전에도 우리 알 수 있는 게 이 대절이 수식어야. 수식어인데 누구를 꾸며주는 걸까? 앞에 있는 the fact를 꾸며주겠구나. 보통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가 제일 많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유추하시면 대충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The fact was 빈칸이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fact 어떤 fact? 대절인 fact구나. 이렇게 대절이 fact를 꾸며주겠구나. 이렇게 짐작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럼 대절의 서브절을 또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럼 대절에서의 주어 동사는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어떻죠? 대절에서의 주어 동사는 he가 서브 주어고 그 다음에 was willing to 부정사가 또 같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를 딱딱하게 보려면 he가 주어고 was가 동사고 그 뒤에 있는 willing이 보어고 to 부정사가 willing에 붙어있나? 뭐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수거로 be willing to 부정사, be about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배운 애들이 있죠. 그럼 그런 애들은 뭐 be going to 부정사 이런 것도 그렇고 연결해서 한 덩어리로 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아요. 어차피 해석할 때도 be willing to 부정사, be likely to 부정사, 뭐 기꺼이 뭐뭐 하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으로 해석을 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he가 서브 주어고 be willing to 부정사를 이럴 때는 그냥 통째로 한 덩어리로 서브 동사라고 보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be willing to 부정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준동사 개념을 여기서 또 알아야 돼요. 준동사 개념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to 부정사라고 흔히 말하는 거 있죠. 그게 준동사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to 부정사는 준동사인데요. 준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to get 나와 있죠. 그럼 이 get은요, 이 문장이 진짜 동사예요? 아니면 그냥 to 부정사예요? 얘는 동사 get 아니고요. to 부정사 get인 거죠. 그쵸? 그런데 그럼 얘는 이 get은 동사야 아니야? 동사 아니죠. 동사 아니고 뭐예요? to 부정사예요. 그런데 요 준동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get이 진짜 동사가 아니라 to 부정사임에도 불구하고 1, 2, 3, 4, 5 형식의 특징을 얘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get을 보고 알겠어. 1, 2, 3, 4, 5 형식을 알았는데 get을 보고 얘가 몇 형식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가 가장 어려운 점이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저도 get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get 뒤에 있는 문장을 보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get 뒤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죠? 소유격부터 명사까지. his hand가 한 덩어리죠? 그 다음에 누가 한 덩어리예요? 더러운에 해당하는 dirty가 한 덩어리죠? 그 다음 and가 누구랑 누구를 꾸며줘요? and serve 보이죠? 누구랑 누구를? to get과 serve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to get, to serve인데 to 똑같으니까 앞에 한 번만 나온 거죠. 그 and 뒤에 나오는 serve도 얘 동사예요? 아니에요? 동사 아니죠. 그럼 뭐예요? to 부정사예요. 그쵸? 그래서 to get 패키지랑 and serve, to serve 패키지를 한 덩어리로 볼 건데 다시 get으로 넘어가서 get 뒤에 덩어리가 어떻게 됐어요? his hand 명사, dirty는 뭐예요? dirty 형용사 이거였죠. 그러니까 get 뒤에 지금 누가 왔어요? 명사 형용사가 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명사,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형용사가 다 돼요. 그러니까 get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왔다라고 보면 어떨까?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요? 목적어랑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게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손을 더럽게 하다. 앞에 he was willing to에 붙이면 그의 손을 더럽게 하다, 기꺼이 더럽게 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팩트를 꾸며주는 거였고요. 그 다음 and 뒤도 맞아 보면요. serve죠. 근데 serve도 준동사잖아요. 그러면 serve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도 1, 2, 3, 4, 5 형식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몇 형식인지를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serve 뒤에 누구밖에 없어요? 명사밖에 없죠. 그 뒤에는 through hard physical labor 수식어, as well as 뭔가 수식어 이런 식으로 전치사 명사구가 이어지니까 수식어죠. 그러면은 뭐 주 요소에 해당하는 거는 더 needy까지가 끝이죠. 그러면 어떻게 더 needy를 serve하는 fact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걔가 기꺼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기꺼이 뭐를 해요? to 부정사 패키지를 하고요. and to 부정사 패키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해보면 he was willing to 부정사 패키지 and to 부정사 패키지. 그래서 앞에는 to get his hand를 dirty하게 하는 팩트. 그 다음에 뒤에는 기꺼이 he's willing to serve the needy.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serve, 기꺼이 도와주는 팩트.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뒤에 나머지도 해결을 해보면요. throw가 전치사죠. 그 다음에 hard는 부사로 형용사인 physical을 꾸며주고 형용사는 labor이 명사만 꾸며주죠. 그러니까 throw hard, physical, labor이 한 덩어리로 수식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또 누가 있어요? as well as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우리가 또 이제 원급 비교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접속사로 보셔도 괜찮고요. as well as 뒤에 또 누가 나와요?
똑같이 throw, endowment, and gift. throw가 전치사죠. 그 다음 endowment, and는 누구랑 누구를? endowment랑 gifts만 꾸며주죠. 그러니까 throw부터 gifts까지가 하나의 전치사 명사 구구나라는 걸 낼 수 있어요. 그래서 as well as가 똑같이 앞에 있는 전치사 명사구랑 뒤에 있는 전치사 명사구문을 꾸며주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s well as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해? 뒤에 것만큼 앞에 거 한이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through endowment랑 gift를 통해서 위에 거 하는 것만큼 through hard physical labor를 통해서 need를 돕습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한다고? 뒤에 것만큼이나 앞에 것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를 해석해보면 그는 기꺼이 to get his hand를 절티하게 하고 그 다음에 need를 solve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through 뒤에 것뿐만 아니라 그런 endowment랑 gift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hard physical labor를 통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기꺼이 자기 손을 더럽힙니다. 라는 팩트는 훨씬 플러스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만 싹 정리를 하면 The wealthy donor는 was known 알려져 있어요. 뭐 때문에? For his annual act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부하는 act 어디에서? Through the community에서 그 전역을 통해서 기부하는 그런 애니멀 액트 때문에 주어는 동사합니다 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but 그런데 주어 동사 보어를 도치가 됐다는 걸 안다면 the fact는 훨씬 보호합니다 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the fact는 어떤 사실이요? 대절한 사실이요. 근데 어떻게 돼요? He was willing to 5형식 and 3형식 그럼 어떻게? He was willing to get his hand를 덜티하게 get하고 그 다음에 the need를 serve하는 더 팩트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뭘 통해서? as well as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거를 통해서 플러스하고 플러스하는 팩트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throw out, endowment랑 gift 뿐만 아니라 hard physical labor를 통해서 needy를 돕고 손을 더럽히는 그런 팩트는 빈칸합니다. 플러스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이미 우리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뛰어넘어서 해석했던 부분이지만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왜 주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왜 목적어고 얘는 왜 목적격 보완지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번 제대로 알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한 번이 제대로 와닿지가 않아서 계속 앞으로도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한 거 도움 필요하신 분들 질문 저한테 따로 이메일 주시거나 그 쪽지 남길 수 있잖아요. 에듀캐스트 쪽지 남겨주시거나 하면 제가 그 해당 부분을 제가 또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남은 시간도 열심히 공부를 해주세요. 열심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